올해 초부터 산업계의 뜨거운 화제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초기 단계다라고 말했던 현대차가 어제는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협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완전 결렬은 아니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네요. 왜 협상이 틀어졌고 또 재개 가능성은 없는지, 또 우리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정말로 협상이 있긴 했습니까? 네, 이 관련 보도 처음 나온 게 한 달 전이죠. 그때 현대차 관계자들이 복수의 기자들에게 협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초기 단계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니까 그 지난 한 달간 어느 시점에서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비밀이 누설돼서 애플이 화가 났다. 그래서 결렬이 된 거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이른바 깜짝 쇼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는 전통이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화가 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밖에도 현대차 쪽에서도 이번 협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실제로 애플과 손을 잡게 된다면 차체는 현대차가 만들고 네. 또 이 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는 또 운영체제는 애플이 개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뇌를 애플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이는 정보들을 과연 얼마만큼 공유를 할 것이냐, 그리고 주도권은 누구에 있는지 이게 아마 치열한 삿바 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을 애플에 의존하게 되면은 단순 납품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우려되는 겁니다. 핵심 소프트웨어를 타사에 의존하는 이런 개발 방식은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이미 선례는 있습니다. 꽤 성공적인 협력 관계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의 성과에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현대차 내부에서 애플의 위탁업체가 되는 것에 반발이 컸다고 보도했는데 이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뭐 현대나 애플이나 양쪽 모두 머뭇거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대기 기자, 이대로 끝인가요? 약간의 여지는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기아차의 공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그다음에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두 개를 종합해 놓고 보면 네. 그러면 애플과 전기차는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단 가능은 합니다. 물론 물밑에서 협상을 하면서 일종의 말장난으로 거짓 공시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이렇게 남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통상 신차 발표 2년 전에 부품사와 개발 계약을 하는데요. 아직 애플카 발표까지 3, 4년 정도가 남은 만큼 앞으로 협의가 재개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애플이 원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또 미국의 공장에 있는 자동차 회사를 추려보면 GM과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그룹 정도가 남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 인사이더 등 미국 언론도 여전히 현대차를 유력한 협력 후보로 꼽고 있고요. 또 미국 CNBC도 완전 결렬은 아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애플 하면은 뭐 휴대폰, 컴퓨터 이런 게 뭐 주력 상품 아닙니까? 근데 네.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애플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좀 다른 시장으로 넓혀가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 보시는 차트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연간 판매량인데요. 네. 2008년부터 쭉 성장해 오다가 2015년에 이른바 14억 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세계 판매량이 14억 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외의 또 다른 판매할 물건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에 눈을 돌리는 것은 애플로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이고요. 더구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에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애플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생산 기술은 이제 발전했지만 아직 시스템 반도체 설계나 소프트웨어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면서 반도체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애플차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